저 사람들 외국서 살다 왔나 봐? 뭔가 좀 다른데?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편히 살 줄 알았는데 왜인지 모르게 사람들 눈에는 미국에서 살다 온 티가 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데요. 한국으로 은퇴해 돌아온 시니어들, 도대체 어디서 그 티가 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어떤 시선과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3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이정훈 씨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023년 3월 인천공항 입국장. 70세 이정훈 씨는 아내 박영숙 씨와 함께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게이트를 나왔습니다. 35년 만에 완전 귀국이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집에 왔네. 이제 정말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영숙 씨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미국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이정훈 씨는 1988년 33세의 나이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 미국 드림을 꿈꾸며 떠난 것이었죠. 처음 5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자본도 없었던 정훈 씨는 남해 세탁소에서 일을 배우며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아야 했습니다. 한국에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들 생각에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10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세탁소를 차릴 수 있었고 그 후 25년간 한인타운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향수병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훈 씨는 아내와 의논 끝에 한국으로의 영구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집을 정리하고 세탁소도 매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 노원구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야. 김치찌개도 실컷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등산도 다니고. 얼마나 좋아? 귀국 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정훈 씨는 동네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사과는 이렇게 골라야 해요.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정훈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과를 하나하나 봉지에 담으시는 거 보니까요. 여기는 한 봉지에 담긴 걸 사는 게 더 싸요. 외국은 개별로 사잖아요. 정훈 씨는 그제야 자신이 미국 마트에서 하던 대로 사과를 하나씩 골라 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계산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드를 건네면서 무의식적으로 서명할 펜을 찾았습니다. 계산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그냥 카드 꽂으시고 비밀번호 누르시면 돼요. 서명은 안 해도 됩니다. 정훈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맞아, 한국은 서명 안 하지. 35년 동안 미국에서 카드 쓸 때마다 서명했던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였어.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미국 습관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왔냐고 물어봐.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영숙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택배 찾으러 갔다가 실수했어요. 고맙습니다. 대신 땡큐라고 했더니 경비 아저씨가 영어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훈 씨 부부는 더 많은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예약을 하려고 전화했을 때의 일입니다. 정훈 씨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어포인트먼트. 아니, 예약하고 싶은데요. 간호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 진료 예약이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정훈 씨는 또 실수했습니다. 넥스트 먼데이 아침요. 아니, 오전에 가능한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훈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자꾸 영어가 먼저 나오는 거지? 나는 한국말을 하려고 하는데.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훈 씨 부부가 동네 삼겹살집에 갔을 때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삼겹살 투? 아니, 2인분이요. 영숙 씨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아니다, 공기밥 하나 주세요. 젊은 종업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사셨나 봐요? 말투에서 느껴져요. 정훈 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귀국 후 2달이 지났을 때 정훈 씨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동네 노인정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어르신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아, 미국에서 오신 분이구먼. 여기는 순수 토박이들만 오는 곳인데. 정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도 원래 한국 사람입니다. 잠시 미국에서 일했을 뿐이에요. 다른 어르신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잠시가 35년이야? 그럼 반평생을 외국에서 산 거잖아. 우리랑은 다르지. 정훈 씨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노인정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요? 미국에서는 영원한 외국인이었고 한국에 와서도 외국인이라니. 영숙 씨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에 가면 늘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 미국은 그렇구나 하고 끝이에요. 정훈 씨 부부는 한국 텔레비전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신조어가 많았고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배달 앱, 택시 앱, 은행 앱.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정훈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떠나 있었나 봐. 한국이 이렇게 많이 변할 줄은 몰랐어. 어느 날 정훈 씨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비슷한 나이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상호 씨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캐나다에서 귀국했어요. 30년 만에요. 이정훈 씨도 외국에서 오셨죠? 티가 나요. 정훈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김상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걷는 모습, 옷 입는 스타일, 표정. 다 티가 나요. 저도 그랬으니까 알죠. 처음엔 숨기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그냥 인정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상호 씨가 조언했습니다. 이정훈 씨, 우리가 외국 살다 온 티가 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두 나라를 모두 살아낸 흔적이에요. 우리는 한국도 알고 외국도 아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죠. 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늘 외국 사람 취급하고. 김상호 씨가 답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당당하게 경험을 나누세요. 미국은 이랬다, 한국은 이렇다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재미있어해요. 숨기려고 하니까 더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상호 씨는 귀국 교포 모임을 소개해 줬습니다. 우리 모임에 오세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정보도 나누고 한국 적응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어요. 귀국 교포 모임에 참석한 정훈 씨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온 최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예 포기했어요. 한국 사람인 척하지 않고 그냥 독일 살다 온 한국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친해지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귀국한 박민수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경험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일본어 과외도 하고 일본 생활 상담도 해주면서 용돈도 벌고 있어요. 정훈 씨는 점차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숨기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내가 35년간 미국에서 산 것도 내 인생의 일부인데. 모임에서는 실용적인 조언도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 한국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제공하는 귀국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스마트폰 교육, 인터넷 뱅킹 교육 등이 있습니다. 둘째, 병원이나 은행 갈 때는 처음부터 외국에서 살다 왔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셋째, 한국식 예절이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넷째, 외국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하세요. 영어 회화 모임을 만들거나 외국 문화 강의를 하거나 번역 봉사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정훈 씨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동네 마트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한국 마트가 훨씬 좋네요. 반찬도 다양하고 신선하고 직원들도 친근하게 대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미국 마트랑 많이 다르죠? 노인정에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미국에서 35년 살다 왔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많아요. 어르신들이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정말 땅이 그렇게 넓어? 한국 사람들 많이 살아? 정훈 씨는 미국 생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고 어느새 노인정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영숙 씨도 동네 영어 회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살다 온 경험을 살려서 실용 영어를 가르치니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정훈 씨는 말합니다. 외국 티가 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의 역사였고 이제 한국에서 새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이 되었죠. 우리는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정훈 씨는 이제 스스로를 하이픈 코리안이라고 부릅니다. 한국계 미국인도 아니고 그냥 한국인도 아닌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어르신 여러분, 한국에 돌아오셨다면 숨기려 하지 말고 경험을 나누세요. 우리가 가진 독특한 경험과 시각이 한국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티가 나는 건 흠이 아니라 훈장입니다. 두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 인생의 증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정훈 씨가 귀국 준비하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했지만 여전히 정이 많은 나라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지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모두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돌아오세요.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에 설레는 마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 입국장 너머에는 손을 흔드는 딸과 손주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대에서 단 5분 만에 입국 불가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여권 위로 입국 거부 빨간 스탬프가 찍히는 걸 바라볼 뿐이었죠. 이 모든 건 단 하나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제가 한 짧은 대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그 한마디가 미국 여행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비자가 유효해도 돌아갈 표가 있어도 심사관 마음속 규정에 걸리면 그대로 귀국 비행기에 실린다는 거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대답을 해본 적 있습니까? 딸이 애를 봐달라고 해서요. 가게 일 조금 도와줄 거예요. 한 달 넘게 머물 겁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과 체류 계획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실제 입국 거부 사례, 심사관이 노리는 그 질문의 숨은 의도, 그리고 규정 안에서 안전하게 대답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다음번 미국 공항 심사대 앞에서 웃으며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2025년 봄 66세 김성희 씨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성희 씨는 처음으로 LA에 있는 딸 집에 머물다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딸이 손자 사진과 함께 이렇게 말했죠. 엄마, 올여름엔 꼭 와서 손자 좀 안아줘요. 벌써 많이 컸어요. 성희 씨는 그 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몇 달 전부터 옷장 속에 오래 고이 접어둔 여행 가방을 꺼내 손자 장난감, 한국 김, 마른 반찬까지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왕복 항공권과 전자여행어 가서 그리고 여행 일정표까지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성희 씨는 이 긴 비행도 오늘만 참으면 곧 딸과 손자를 볼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이 끝나고 마침내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캘리포니아의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웠죠. 출입국 카드를 건네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곧 나가. 조금만 기다려. 드디어 성희 씨 앞에 입국 심사대가 다가왔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중년의 심사관이 무표정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여권을 건네고 지문을 찍는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간 성희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선 그냥 딸 집에 간다고 하면 되지 하는 생각과 혹시 더 자세히 물어보면 뭐라고 하지? 라는 불안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앞에 늘어선 긴 줄, 심사관의 냉정한 눈빛, 그리고 유리문 너머에서 기다릴 딸의 모습이 한꺼번에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희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여기 살아서 손주를 돌봐주러 왔어요. 순간 심사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평온한 호수 위에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그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졌고 손끝이 키보드를 더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돌봄. 성희 씨에게는 그저 가족을 돕는 자연스러운 이유였지만 미국 이민법에서 그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관광 및 방문 비자로 입국할 경우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를 돌보거나 가게 일을 돕는 것, 심지어 무료 봉사 활동조차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 입장에서 그것은 곧 비자 조건 위반의 가능성으로 연결됩니다. 심사관은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돌봐준다는 게 하루 종일입니까? 밤에도 함께 있습니까? 성희 씨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며칠 도와준다고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옆줄에서 들려오는 안내 방송, 뒤에서 서성이는 여행객들의 발소리, 그리고 유리 칸막이 너머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마치 성희 씨의 등을 밀어붙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성희 씨 머릿속엔 불현듯 날이 보내준 손자의 웃는 사진과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겨 곧바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 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사관은 이미 모니터 속 기록을 스크롤하며 성희 씨의 과거 미국 방문 이력과 체류 기간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방문이 정말 관광인지 아니면 위장 취업인지를 가려내겠다는 의심이 가득했죠. 심사관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짧고 날카로운 질문을 연달아 던졌습니다. 당신 딸은 미국 시민입니까? 얼마나 머무를 계획입니까? 손주를 돌보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마치 숨 쉴 틈도 주지 않는 기계적인 리듬이었습니다. 성희 씨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귀 안에서 메아리치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은 차가운 금속 카운터 위에서 땀에 젖었고 목은 바짝 말랐습니다. 돈은 안 받습니다. 그냥 가족을 도와주러.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대가 여부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행위 자체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미 결론이 났구나. 심사관은 옆자리 동료와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무표정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공항 안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 했습니다. 뒤에서 줄 서 있던 다른 승객들이 시선을 피했지만 성희 씨는 마치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직원 2명이 다가와 여권을 돌려주며 커다란 빨간 스탬프가 찍힌 페이지를 조용히 펼쳐 보였습니다. 입국 거부. 그 단어가 성희 씨의 눈앞에서 불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희 씨는 12시간 전 떠났던 똑같은 비행기에 그러나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의 활주로 불빛이 점점 멀어질수록 가슴 속에는 억울함과 허탈함, 그리고 설명할 길 없는 깊은 좌절감만이 남았습니다. 성희 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행 목적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손주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 아이가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 순수한 의도는 공항 심사대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규정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뒤집혔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는 감정이 아니라 서류와 대답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심사관은 당신의 표정이나 진심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서류 한 장, 말 한마디가 여행의 문을 열 수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날 성희 씨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만약 그때 가족 방문이라고만 말했다면, 아니면 손주를 만나러 왔다는 표현을 썼다면 아마 그 빨간 스탬프는 찍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 돌봄이라는 단어는 심사관의 머릿속에서 즉시 근로 행위로 변환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출구를 향해 밀려나고 있었던 셈이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공항 대합실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성희 씨는 마치 오랜 세월을 한순간에 늙어버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허탈함, 그리고 왜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원망이 뒤섞인 채로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성희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는 공항 심사대에서의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심사관의 차가운 시선, 손끝에서 찍히던 빨간 스탬프, 그리고 당신은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그 짧고도 단호한 문장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이나 물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잘못은 의도가 아니라 표현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성희 씨는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면 작은 수첩을 꺼내듭니다. 거기에는 입국 심사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과 대신 써야 하는 안전한 표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돌보러 왔다 대신 가족을 방문하러 왔다를, 친구 가게 좀 도와주려고 대신 친구를 만나러 왔다를, 봉사활동하러 왔다 대신 관광 겸 방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입국 심사에서 중요한 건 솔직함과 동시에 규정에 맞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듣는 사람이 규정 위반으로 해석하면 그 순간 여행은 끝나는 겁니다. 성희 씨는 이제 공항 심사대를 지나기 전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나는 규정을 지키고 규정 안에서 내 목적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행 목적을 불필요하게 오해받지 않도록 규정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저는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돈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 도와주는 건데 괜찮겠지? 하지만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는 의도가 아니라 심사관이 듣는 단어와 해석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성희 씨가 말해주는 입국 시 주의해야 할 표현들입니다. 첫째, 입국 심사에서 주의할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 돌봄이라고 답변한다면 심사관에겐 노동입니다. 가게 돕기는 자원봉사라도 근로로 해석됩니다. 봉사활동은 비영리 활동도 허가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인터뷰는 방문 비자로는 입국이 불가하며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장기 체류 계획은 체류 목적 불일치로 심사가 강화됩니다. 둘째, 안전한 답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방문이 목적입니다. 여행과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겁니다. 친구 방문과 관광을 할 예정입니다. 같은 답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원활한 입국을 위한 추가 팁입니다. 왕복 항공권과 여행 일정표는 반드시 지참하세요. 숙소 예약증, 초청장을 준비해 두세요. 심사관이 요구할 경우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출력해 두세요. 체류 기간은 여유 있게 설정하세요. 90일 꽉 채움보다 적당한 기간이 신뢰를 줍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설령 심사관이 질문을 쏟아내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짧고 명확하게 규정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공항 심사대는 그저 스탬프 하나 찍고 통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문이 아니라 규정과 절차를 검증하는 관문입니다. 그 관문 앞에서 단 한마디가 여러분의 여행을 시작하게 할 수도, 그 자리에서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희 씨처럼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표현 하나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비행기 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수개월간 준비한 여행을 하루 만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국 전 그 질문과 그 대답을 점검하세요. 심사대에서 나를 지켜줄 건 가방 속 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그 한마디를 오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 제 미국 여행은 단 몇 시간 만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이 제 여권을 가만히 살피더니 조용히 다른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휴대폰과 노트북을 빼앗긴 채 창문 없는 좁고 어두운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제 이름 옆에는 미국 입국 거부라는 붉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조금 속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들키지 않겠지. 하지만 미국 입국장에서의 거짓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무섭게 드러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미국 입국장에서 거짓말이 들통난 충격적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국 심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대답과 괜찮은 안전 대답 예시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은 66세 이정훈 씨, 40년 넘게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은 베테랑 프리랜서 사진작가였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그의 카메라에는 해외 결혼식, 유명 인플루언서 화보, 그리고 잡지 표지를 장식한 패션 사진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미국행은 겉으로 보기엔 관광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사진 전시회, 그리고 오래 꿈꿔왔던 미국 대륙 횡단 여행, 지인들과의 약속도 있었고 왕복 항공권과 숙소 예약까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뉴욕의 한 한인 패션 브랜드에서 이 씨에게 화보 촬영을 의뢰한 겁니다. 은퇴 후 용돈도 벌 겸 며칠만 촬영하고 원본 파일과 편집본을 건네주면 현금으로 수천 달러를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여기서 오래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의 머릿속에는 들킬 리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미국 입국 규정상 관광 비자나 이스타로는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는 일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계약 전 단계의 시범 촬영, 포트폴리오용 촬영이라도 대가가 지급된다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 씨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지만 허점이 있었습니다. 촬영 일정, 계약서, 심지어 의상 피팅 일정까지 모두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돼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것이 미국 입국장에서 가장 위험한 증거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상상했습니다. 브랜드 모델들이 그의 카메라 앞에 서 있고 그 사진이 뉴욕 한복판 대형 전광판에 걸리는 장면을. 그러나 JFK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의 화려한 상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뉴욕 JFK 공항. 긴 줄 끝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이정훈 씨는 두 손으로 여권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비행했지만 발끝부터 심장까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앞줄에서 심사관과 승객이 짧게 대화를 나누고 여권에 쿵 도장을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드디어 이 씨의 차례. 심사관은 무표정하게 여권을 열어보더니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물었습니다. 미국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씨는 준비한 답변을 차분히 꺼냈습니다. 관광입니다. 사진 전시회도 보러 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심사관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사진이라는 단어에 예민하게 반응한 겁니다. 심사관은 고개를 약간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사진작가세요?
미국에서 촬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단 2초 정도였지만 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을 매일 수백 명을 상대하는 심사관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취미로 찍어요. 이 씨는 눈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심사관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이 씨의 과거 미국 입국 기록, 직업, 심지어 SNS 공개 정보까지 빠르게 조회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사관의 시선이 한 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가방 안에 카메라 장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렌즈는 몇 개나 가져오셨죠? 한 3개 정도요.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죠. 주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정훈 씨는 심사관의 안내를 받아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일반 승객들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컨더리 방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승객이 대기 중이었고 각자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거나 심사관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모든 전자기기 제출 의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과 노트북을 꺼내 주시죠. 담당 심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혹시 꼭 봐야 하나요? 네, 모든 데이터는 확인 대상입니다. 그는 속으로 혹시 삭제할 시간이라도 하고 생각했지만 심사관은 이미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설마 여기에 뭐가 크게 문제될 게 있겠어 하며 기기를 건넸습니다. 몇 분 뒤 모니터 앞에 앉은 심사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이 씨를 향해 고개를 들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메신저 대화 속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촬영 일정, 모델 섭외, 페이먼트, 대화 날짜는 며칠 뒤로 잡혀 있었고 장소는 뉴욕의 한 스튜디오 주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심사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이 씨의 목덜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가 얼버무리려는 순간 심사관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계약서 PDF 파일, 촬영 콘셉트 시안, 이미 촬영했던 샘플 화보 사진까지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습니다. 파일명에는 브랜드 로고와 모델 이름이 명확히 표기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씨가 준비해온 관광객이라는 거짓말은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심사관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취미 사진이 아니죠? 명백한 상업 촬영 계획입니다. 짧고 단호한 그 한마디에 이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그리고 이제 무슨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갔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 작업입니다. 돈 받는 건 아니에요. 이정훈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귀 옆에서 쿵쿵 울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약서 PDF를 화면에 띄워 이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촬영 일자, 장소, 심지어 모델 섭외 리스트까지. 관광 비자나 이스타로는 미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는 일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은 필사적으로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건 원래 한국에서 진행하려던 건데 우연히 일정이 겹쳐서.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심사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이 선생님,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은 노동 목적을 숨기고 관광으로 입국하려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입국 조건 위반입니다. 그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옆자리에서 대기하던 다른 승객도, 서류를 정리하던 보조 직원도 모두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씨는 그 모든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사관은 마지막으로 서류에 무언가를 적더니
짧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입국 불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 씨의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여행 일정, 촬영 계획, 심지어 전시회 관람까지 모든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공항 구금실에서 대기하다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활주로 불빛이 마치 다시는 쉽게 돌아오지 못할 곳처럼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심사관이 마지막에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이번 기록은 CBP 데이터베이스에 영구 보관됩니다.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이 스타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재입국하려면 비자 인터뷰에서 이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말이 이 씨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미국 입국 거부는 단순히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계획과 기회를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한 겁니다. 귀국 비행기 안 이정훈 씨는 좁은 좌석에 등을 기댄 채 무릎 위에 놓인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셔터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전원 버튼을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몇 백만 원 벌겠다고 떠났던 여행. 그 대가로 앞으로 최소 5년, 아니 어쩌면 더 오랫동안 미국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잿빛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검은 먹구름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관광만 하고 돌아올 걸. 그 짧은 순간의 판단이 이렇게 무겁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씨의 귀에 들려오는 기내 안내 방송조차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컨더리의 차가운 공기와 심사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계속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관들은 하루에 수천 명의 여행자를 상대하며 거짓말을 구별하는 감이 이미 완벽하게 훈련돼 있다는 것을. 눈빛, 대답의 속도, 손의 움직임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게다가 그들은 필요하다면 휴대폰,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신저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의 휴대폰 속 대화 내용, 계약서, 사진 파일이 그들의 손에 들어간 순간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지날 즈음 그는 카메라를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진을 찍어도 이번 사건처럼 자신의 발로 기회를 차버리면 그 사진들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 결심이 이번 여행에서 그가 얻은 유일한 수확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미국 입국 심사에서의 거짓말은 결코 작은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정훈 씨가 전하는 3가지 미국 입국 심사 팁입니다. 첫째, 입국 심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이라고 속이고 실은 취업, 알바, 노동 등이 목적일 때입니다. 초청인과의 관계, 일정, 숙소 정보를 허위로 꾸며낸 경우, 세컨더리 인터뷰에서 순간을 모면하려고 꾸며낸 이야기. 심사관들은 이런 패턴을 너무 잘 압니다. 짧은 망설임, 시선 회피, 대답의 모순. 이 모든 게 신호가 되어 추가 조사를 부릅니다. 둘째, 안전하게 답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목적은 단순하고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관광 혹은 가족 방문처럼 간단하고 명확한 답이 좋습니다. 왕복 항공권, 숙소 예약 확인서, 재정 증빙 서류를 꼭 지참하세요. 혹시 누군가의 초청을 받았다면 정식 초청장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타나 비자는 즉시 취소됩니다. 당일 송환 조치가 내려지며 귀국 항공권도 본인 부담입니다. 재입국은 최소 5년, 길게는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단순한 돌아가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력, 기회, 계획까지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거짓말이 얼마나 무겁고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보여줍니다. 입국 심사에서 중요한 건 운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몇 분간의 인터뷰가 앞으로 몇 년의 미래를 바꿉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의 거짓말이 여러분이 준비해온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솔직함은 순간적으로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직함이야말로 미국 땅을 안전하게 밟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